대화 녹음 금지법입니다. 말 안 나, 녹음 안 넣어, 목소리의 주의는인데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때 그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녹음 금지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화 녹음 금지법 어떤 내용인지 평론가님 좀 살펴주시죠. 네,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좀 개정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예를 들어 앵커님과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내가 녹음을 해요. 근데 앵커님이 몰라요. 하지만 이건 오케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예요. 가능하죠. 오케이죠. 당사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3의 인물이 이 우리 둘이 통화한 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그럼 공표한다거나 안 되죠. 하면 이건 제3자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당사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저도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당사자들이 다 동의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이게 지금 형량이 크더라고요. 최대 10년까지 나올 수 10년의 있네요. 징역, 5년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과 비교를 했을 때요. 사실 갤럭시 시리즈의 확실한 강점으로 여겨졌던 그 녹음 기능이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지금 통화 녹음 기능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51개 주 중에 13개 주가 금지돼 있어요. 지금의 윤상현 법과 비슷한 어떤 법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지금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거든요. 그 애플 본사가.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그것을 그 기능을 아예 넣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그런데 사실 통화 녹음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꼭 불법적인 게 네네네네. 불법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통화 녹음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 기자입니다.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뷰 내용을 전부 그럼요. 다 적는 녹음을 거죠. 해서 사실 다 풀 수가 있잖아요. 전화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애플처럼 통화 기능을 만약 없앤다. 근데 이 갤럭시 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페이, 삼성페이와 그다음에 이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애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 기능이 없어지면 어떻게? 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평론가인 변호사들도 사실 직업 특성상 녹음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료를 남겨두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애플 쓰시는 분들도 이제 국내 폰을 투폰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네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게 권력자 막말 비호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갑질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모 항공사의 회장 부인과 임원인 일가들이, 네. 따님도 역시 이런 그 밑에 그 부하 직원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정원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아주 전화로 막말을 했던 상황들. 근데 그게 녹음이 돼서 사실상 법정에서 나에 대해서 인격을 훼손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갑질과 관련된 그런 그 재판을 받을 때 증거로 쓰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쓰일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또는 왜 저기 있죠. 성과 관련된 범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인 어떤 희롱 이런 것도 사실상 당사자들끼리도 있지만 전화로도 그런 것들이 그럼요. 계속 횡행하잖아요. 통화를 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허락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갑질을 하는데 저 지금 갑질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좀 녹음하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평론가님.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왜 유괴했을 때 유괴범이 전화를 해요. 근데 이게 녹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유괴범한테 허락받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녹음 금지하면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그런 사례들이 사실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수사와 재판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통화 녹음의 합법적 기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는 앞서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대화 당사자 간에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네네.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저희 둘이 얘기한 거를 제가 미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고 네네. 하달지라도 평론가님께서 녹음을 하시고 그걸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자가 사용하는 건 금지가 되지만 다자 간에 있어서 내가 당사자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당사자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의 여론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사례들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도 반대 의견이 약 7천 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딱 생각하기에 갑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갑질해서 이렇게 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원천 봉쇄되는 거 아니냐, 또 뭐 헌법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고요. 중도층, 진보층에서도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화 녹음 금지법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을 할 때 워낙 그 통화 녹음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소송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금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통과 가능성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 그 통비법과 관련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게 그렇죠. 전혀 근거 없는 뭐 그냥 발의안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었어요. 최근에도 과거 2017년이에요. 7월에 김강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화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이거예요. 상대방이 동의를 구한 게 아니고 녹음을 할 때 누르면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챌 지금 수밖에 녹음하고 없는 있죠? 거죠. 라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알림을 통해서 이제 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통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역시 그때도 지금 앵커님이랑 저랑 그 사례를 들었을 네. 그런 사례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그렇군요.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지금 과대한 규제라는 어떤 반발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청문회라든지 혹은 국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그 해당 그런 사업자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애플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이런 만드는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 그 이익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이것에 대한 사실 토론회라든지 청문회가 좀 거친 다음에 이 법의 개정안도 나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그 반대가 많은데 무리하게 시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의원들이 조금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될지 뭐 어떤 식으로 개정이 있을지 저희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